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광주는 현재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49%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3%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보증금이 매매보다 3천만 원이 높아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0년과 2021년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외지로부터 광주 쪽으로의 부동산 투기가 활발하여 구청에서 아파트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정도로 불장이었는데요. 그랬던 광주 지역이 현재 크게 하락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거래되었던 아파트보다 1억 싸게 낙찰 경매된 아파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현재 광주 부동산의 실태와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입니다. 광주 세대수 변화만을 보시게 되면 2011년 54만이던 세대수가 2023년 65만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광주 세대수의 21%인 11만이나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인구수 변화를 보게 되면 2011년 145만 하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5년 147만까지 갔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 143만이 되었습니다. 무려 광주 인구수의 3%인 4만 명이나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광주의 연별 순이동 증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1년까지만 해도 순이동이 증가하던 추세가 2012년 이후로 한 해 빠짐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증가하던 인구수 유입이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먼저 광주의 순이동 증감을 보고자 합니다.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순이동 감소의 경우 가장 많았던 전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외 서울, 경기, 전북, 인천의 경우 매년 큰 변화가 없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반면 타 지역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순이동 증가의 경우 전남, 전북, 인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으나 경기와 서울의 경우 광주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2016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주의 전입 및 전출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광주의 전입을 보게 되면 광주로 주로 들어오는 곳은 근처인 전남과 전북 이외에 경기, 서울, 인천, 즉 수도권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광주에서의 전출을 보게 되면 전남의 경우 광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광주로 오는 전입 대비 수도권으로 나가는 전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 차이 발생 때문입니다. 2020년과 2022년 지역별 연봉을 보게 되면 고위직군이 많은 세종과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울산 이외에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이 평균보다 높은 상위 연봉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더 좋은 복지와 일자리를 위해 해마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분들의 주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광주의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층은 바로 그 지역에 신규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연령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게 되면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야 되거나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경우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제 광주의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광주의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의 적정 수요는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인구수의 0.5%인 7,259호인데요. 2022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2배가량 많았으나 2023년부터는 적정 수요 대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구나 경기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수치와 비교해서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작은 걸 알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멸실 주택수를 보면 총 1022호로 매년 3,000호가량 멸실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멸실되는 주택수 대비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많기는 하나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2023년에 상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 광주는 다른 광역시들 대비 가장 오래까지 상승 분위기를 유지하였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광주와 가까우며 인구 전입 및 전출이 잦았던 전남도 같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광주와 전남을 합했을 시 적정 수요는 약 16,000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24,249호, 2023년 15,008호, 2024년 16,765호로 적정 수요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멸실되는 주택수의 합은 23,275호로 2022년 한 해 입주 물량만도 안 되는 수준이라 공급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미분양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4,304호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0호 수준밖에 되지 않다가 2023년인 현 시점에도 미분양이 약 260호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입주 물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의 경우 아파트 붕괴 사고 등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이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남에서의 입주 물량이 수요 대비 많은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광주에 있던 주요 수요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남의 신축 물량으로 인해 분산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활동 주요 인구인 20대, 30대, 40대가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가격 하방이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봐봐, 지금 광주 미분양도 없고 앞으로 들어올 입주 물량도 없는데, 그리고 광주와 전남은 입지적으로 인프라도 다르고 광주는 광역시인데 수요가 꾸준히 있을 거야. 실제로 그럴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를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입니다. 2016년 4월에 준공된 2185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2년 동안 465건이나 거래되면서 단지 세대수의 21%나 주인이 바뀐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지를 보시게 되면 도보로 15분 거리에 1호선인 화정역이 있으며 건너편에 기아 자동차가 있고 아래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롯데아울렛,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체육관이 있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2020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5억대 하던 아파트가 8억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기 시작하더니 5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거래 내역과 실제 광주에서의 매매 매물수를 비교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광주 매매 매물수가 4,000개 이하로 유지되다가 거래량이 급감함과 동시에 매매 매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투자 수요 변화로 인한 매물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광주의 전세와 월세 매물수를 보게 된다면 매매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에 나오고 있는 매물수만 309개로서 단지 세대수의 14%나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를 놓아 투자를 하는 투자 수요 또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곧 매매 가격 하락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있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세 번째 이유인 가파른 채무 부담 상승입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와 전남 아파트의 PIR 추이를 보게 되면 광주의 경우 2017년부터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가 2년 만에 연봉의 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전남의 경우 2013년부터 7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2년 만에 연봉 수준으로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보다도 가파르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의 경우 미국은 137.4, 한국은 138.4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나 2021년 기준 미국은 101.2로 줄어든 반면에 한국은 206.5로 미국의 2배 수준까지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104.3%로 1위인 걸 알 수 있고 버는 소득보다도 부채 비율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에서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던 중국조차도 62.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이 자산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채무 증가는 곧 금융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20위 안에 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이용하던 40년 역사를 자랑하던 실리콘밸리 뱅크도 이틀 만에 파산을 하게 될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가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무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아파트 공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DSR 대출 규제가 작용하게 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12,876건이나 되며 그중 갭투자로 투자가 용이했던 아파트의 경우 2,440건이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낙찰된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2 타경 1662인데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무 힐스테이트입니다. 감정가 10억 4천만원에 시작했던 물건이 1회 유찰되면서 7억 2천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023년 3월 2일 3명이 입찰하면서 7억 5천 399만 9,99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당 물건의 방 구조를 보게 되면 공급 58평에 계단식 구조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방 4개에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레스룸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2021년 9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던 물건이 2023년 1월 9억에 거래된 걸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나오는 호가의 경우 11억에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가 대비 1억 5천만원 싸게 받았으며 현재 나오는 호가보다는 3억 5천만원이나 싸게 받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혹시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에 2019년 10월 24일자 가압류가 있으나 을구에 2017년 1월 2일자 근저당권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 1월 2일자로 최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점유자로 서수용 씨가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전입세대 열람에서도 서수용 씨가 2020년 6월 9일자로 전입 후 거주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 시 점유자는 소유자 법인 대표로서 최선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을 하였기에 대항력이 없는 걸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 인수 사항이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현재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나오는 호가보다는 경매로 낙찰받게 될 시 3억 5천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광주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매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49% 하락, 전세가의 경우 최고가 대비 63% 하락하는 지역이 존재할 정도로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이 와중에도 최저가 대비 1억 5천만 원 싸게 낙찰받는 분도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경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실거주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입니다.